네, 20년 24 경찰학개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체적으로 이제 경찰학개론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1번은 좀 간단한 문제였고, 자, 2번도 이제 자주 나왔던 문제. 자, 3번은 한국사 문제가 조금 섞여서 출제가 됐습니다. 나석주가 나왔어요, 나석주. 그 다음에 4번에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자, 여기 이제 이론이 좀 나왔는데, 자, 여기 이제 POP가 있고, NOP가 있고, COP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NOP가 출제가 됐어요. NOP. 그 다음에 5번의 경찰청장. 5번의 경찰청장은 뭐 특별하게 보이진 않는데, 자, 6번은 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자, 6번. 자, 임용의 결격사유. 자, 예상했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이론입니다. 이론. 그 다음에 8번 보호조치.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이 난이도가 조금 조절된 상태. 자, 그 다음에 10번에 이제 동기부여 이론. 자, 메슬로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기위생 이론. 아마 처음 보는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이 조금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1번에서 자,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과정을 물었다. 그죠? 요거를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아마 11번을 자, 어떻게 풀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날짜별로 푼다면 순서는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날짜별로 푼다면. 자, 그래서 이거는 날짜별이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으로 푸셔야 풀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11번이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경찰 통제. 그 다음에 13번에 자, 이제 가설들, 부패에 대한, 일탈에 대한 가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경범죄 처벌법. 요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동행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15번, 성폭법. 자, 15번은 뭐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출제됐었고요. 자, 16번에 북한을 주민. 자, 그 다음에 17번에 음주운전 판례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여러분이 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그 다음에 19번에 범죄인도법. 그 다음에 집시법. 자, 집시법이 시행령이 출제가 됐다. 자, 그러면 20죠? 19번, 18번. 자, 그 다음에 17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5번, 자, 16번, 5, 6. 자, 그 다음에 7개, 8개. 자, 8개가 이제 강론에서 나왔네요.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총론에서 12개. 지난번에도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제 1차 때 예상을 했었어요. 총론의 비중이 올라갈 것이고, 그죠? 강론의 비중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총론이 12개, 자, 강론이 총 8개, 자, 8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문 수가 좀 길었고요. 자, 안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출제가 돼서 전체적인 체감도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 점수가 떨어지지 않을까, 자,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좀 어려웠던 부분, 자, 3번은 뭐 처음 나왔던 부분이지만 좀 쉬웠을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문제지향적 활동, 자, COP, 그 다음에 NOP, 그 다음에 POP, 를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내용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5번, 6번,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8번, 9번.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금만, 조문만 좀 읽어주셨으면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0번. 자, 10번에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죠? 자, 동기위생 이론. 자, 매크로의 XY 이론. 그 다음에 11번이 이제 순서. 그냥 뭐 10번하고 11번 좀 어려웠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7번. 자, 17번하고, 자, 17번. 자, 제가 보기에는 11번하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17번. 자, 그 다음에 뭐 18번. 자, 요런 정도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총론의 비중이 조금 이제 증가된 현상, 1차처럼 총론의 비중이 조금 증가된 현상이 있고, 자, 그다음에 강론의 비중이 조금 떨어진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디테일하게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앞으로 이제 1차, 내년도 1차 대비는 총련의 비중을 좀 많이 증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증가시켜야 되고, 강론의 비중을 조금 낮추시되, 자, 1차 때 제가 해설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조금 더 깊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은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0년, 자, 2차 경찰학 개론 기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자, 1번은 많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죠? 1번. 자,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물었어요. 적절한 거. 자, 그러면 1번이죠? 1번에 1번. 자, 1번은 공공의 안녕이란 법 질서의 불가침, 국가의 존립, 국가기관의 기능성의 불가침,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를 포함한다. 등등데 이 중에서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가 뭐죠? 제1요소 많이 나왔었죠. 이게 이제 법 질서의 불가침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다. 땡. 자, 2번. 공공의 질서하면 뭐 나와야 돼요? 불문, 규매 총체다.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고요. 점차 성문화되어서 그 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땡동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의 경우는 뭐예요? 3번.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금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 나왔다죠. 자, 긍정하는 거 뭐였어요? 긍정하는 거. 자, 이것이 외관적 위험이었죠. 외관적 위험. 오성 위험 돼 있네요. 땡. 자, 4번. 자,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위험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상태에서만 정당화된다. 땡. 틀렸죠. 추상적 위험 상태에서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고요. 구체적 위험 상태에서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 위험 상태에서만 마법의 글자가 나왔네요. 그래서 4번. 땡. 그래서 가장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경찰의 관할에 대한 내용. 관할.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사물관할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등등인데 우리나라의 수사가 기무로 규정된 것은 그죠? 규정된 것은 영미법 개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범죄 수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찰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다. 등등인데 경찰은 중대한 범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 범인을 추적할 때에 미군의 시설이나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원래는 미군이 체포를 해야 되는데 미군의 동의가 있다든가 중요 현행 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찰이 미군의 시설의 구역 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3번은 침해 복권 지역이죠. 외교 공간은 국제법상의 침해 복권 지역이나 화재, 전염병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외교사의 동의 없이 외교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 땡동네. 자, 4번. 이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죠? 4번. 자, 4번은 많이 했었는데요. 자, 국회 내에 현행범이 있어요. 국회 내에 현행범이 있을 때는, 그죠? 순서가 있었죠. 그러면 현행범은 체포가 먼저고 지시가 나중입니다. 자, 체포가 먼저고 지시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선후를 따지시는 거예요. 선후. 체포가 먼저고 지시가 나중이다. 그죠? 자, 그런데 문제를 보면은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받은 후 체포해야 된다. 선후를 바꾼 거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경찰의 표상입니다. 경찰의 표상. 자, 경찰의 표상.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동영에서도 풀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적인 자료로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말. 자, 월말 모의고사에도 한번 출제를 받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기억났죠? 제주도입니다. 그죠? 제주도. 제주도 하면 누구예요? 문영순입니다. 문영순. 허니문 그랬잖아요. 그죠? 허니문. 문영순. 자, 그 다음에 여자 나왔네요. 여자. 자, 여자 간부. 안창호 선생님의 조카딸. 안맥걸. 그랬죠? 안맥걸. 안맥결이죠. 안맥결. 안맥결.
자, 그 다음에 이제 딕은 5.18 하면은 누구 나와요? 5.18 하면은 안병아 나오고 이중규 나오죠? 이중규. 전남 도경국장이 안병아고요. 목포 서장이 이중규입니다. 이중규는 1차에도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전남 도경국장 나왔죠? 자, 5.18. 자, 강강전합 대자 비례 원칙을 지정했다죠. 자, 이거는 안병아입니다. 안병아. 자, 안병아. 자, 그러면 문영순, 안맥결, 안병아 돼 있는 게 자, 2번하고 4번이 있는데 이 문제는 리을이 승부처가 되는 거예요. 리을. 자,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추측했다. 폭탄. 네, 폭탄. 자, 폭탄을 투척했어요. 자, 동양척식회사. 이게 누구냐? 자, 이거는 우리 경찰은 아니지만 나석주죠, 나석주. 자, 그래서 이거는 한국사 문제 아닐까요? 자, 이번에 전체적으로 2차 시험은 영어 시험에 경찰학 개론 지문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찰학 개론에서 한국사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뭐 과목 간의 교류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OP입니다. POP. 자, POP. 자, 그러면 POP는 자,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문제 해결의 권한과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범죄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땡동댕. 그 다음에 사라 모델이 있었죠. 문제 해결 과정. 자, 조, 분, 대, 평. 땡동댕. 자, 형법 적용은 여러 대응 수단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러 문제, 범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범죄를 해결하는 게 형법이니까 형법은 전체로 보면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4번입니다. 자, 4번은 말이죠. 거주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주자. 요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이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 이거는 제가 수업을 안 했던 내용이에요. 자, 물론 교재는 있습니다. 교재 딱 그대로 있어요. 거주자에 대한 지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은 민간 순찰을 실시한다. 자, 이게 네이버우드, 그죠? 네이버우드, 오렌티드, 펄리싱. 자,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이다. 이웃지향. 자, 이웃지향 경찰활동. 자, 이웃지향 경찰활동. 자, 에 대한 내용.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경찰청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경찰청장은 나오면 자, 문제를 다 푸셔야 되는데 적절한 걸 물었어요. 자, 그래서 난이도가 자, 좀 쉽진 않았어요. 그러면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지죠. 자, 요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동영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죠? 자, 경무관 이상 강등정지. 자,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지. 그 다음에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이죠. 자, 파면해임.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 수업에서도 따로 정리했었고요. 동영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그죠? 요거는 경찰청장의 제청죠. 행안부 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제청권자입니다. 제청권자. 자, 행안부 장관,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행한다. 자, 요것들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정보원에서의 강등정지, 경정이상의 파면, 해임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경찰청장이 안 돼요. 경찰청장은 제청권자입니다. 그럼 행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임기는 2년 보장되나 딩동댕. 직무수행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을 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탄핵, 국회에서 탄핵하는 게 아니죠. 국회는 탄핵을 해달라고 소추하는 거예요. 자, 국회는 탄핵 소추. 자,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거죠. 탄핵 소추. 자,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자, 의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문장을 살짝 바꾼 거예요. 국회는 탄핵을 소추하는 거죠. 탄핵 소추. 탄핵을 해달라고. 그러면 탄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헌재가 한다고 그랬잖아. 헌재가.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자, 그러면 우리 경찰청장은 언제나
제주자치경찰을 지휘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경찰청장은 제주자치경찰을 원칙적으로 지휘할 수 없어요. 근데 전국적 치안유지가 필요하다. 전국적 치안유지. 자, 전국적 치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언제나 그랬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6번에 우리가 결격사유 나왔어요. 그죠? 결격사유. 이거는 이번에 나올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는데, 결격사유. 자, 결격사유. 자, 미성년자 집행유예 포함해가지고요. 자,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이 틀렸죠? 벌금 아니고 뭐죠? 자격정지 이상이죠? 자격정지 이상. 자, 자격정지 이상. 자, 자격정지인데 이거를 벌금으로 바꿨네요.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 자, 리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리을은 어떻게 되죠? 자, 리을은 형법 제 355조, 356조. 자, 횡령입니다. 횡령과 배임. 자, 요거는 자, 횡령과 배임으로 횡령과 배임. 자, 300이죠. 300만 원 이상. 자, 그다음에 기간이 짧아요.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이죠. 그러면 300 맞고 2년 맞는데 지난 사람 돼 있죠.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사람은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 내용을 바꿨어요. 자, 미음은 맞고요. 자, 그래서 니은, 리을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우리가 많이 했던 비례 나왔다. 그죠? 비례. 자, 독일 행정법상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오늘날에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딩동. 네. 제소침해 원칙. 자, 2번이죠? 2번 보세요. 자, 2번엔 제소침해다. 자, 제소침해는 무엇입니까? 필요성이죠? 필요성. 자, 필요성의 원칙이에요. 자, 필요성의 원칙. 그러면 여기서 협의의 비례가 뭐냐? 협의의 비례. 자, 협의의 비례는 뭡니까? 상당성이죠? 상당성. 자, 상당성. 자, 그래서, 자, 다른 내용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지법 제1조 2항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적필상. 자, 원칙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은 난이도가 낮았어요. 자, 보호조치입니다. 경직법상의 보호조치. 제가 수업할 때 경직법은 조문 자체를 많이 보시라고 그랬어요. 1번에 경찰관은 정신착려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죠. 재산 나왔네요. 재산. 자, 재산. 여긴 재산 들어가요. 자, 재산에 위해를 끼치 우리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믿을 만한 상대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에 긴급을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적절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이게 경직법 제4조. 미병부죠. 미병부. 미야, 병자, 부상자. 이 사람들은 임의 대상이다. 그죠? 자, 보호를 거절하는 경우 보호조치. 자, 이제 거절한 경우 아니고 거절하지 않는 경우 보호조치 할 수 있다. 이거는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자, 3번은 경찰관은 보호됐을 때 지체 없이 연구자에게 알려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보호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기간은 몇 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 3번. 경찰관서의 보호는 24시간이죠. 이건 숫자로 바꾼 거예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6시간 돼 있죠.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 자, 9번 장비 사용. 자, 경찰 장비 사용. 적절한 걸 물었어요. 자, 그러면 1번이 좀 어려웠을 텐데, 그죠? 자, 우리가 장구 사용 요건은 현, 범, 자, 공인데, 여기서 범인은 어떻게 돼요? 범인의 체포나 도주방기다. 자, 도주방기인데요. 여기서 범인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범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놓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범인의 체포 도주방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돼요? 2번. 자, 경찰관은 불법 집회 시위, 소유 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경찰관의 생명, 신체, 위해, 재산, 공공시설. 이거는 이제 분사계 사용이죠. 분사계 사용 판단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자, 분사계 사용 판단. 자, 분사계 사용 판단은, 분사계 사용 판단은, 자, 현장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현장 책임자.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자, 가스차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가스차. 자, 가스차가 지방청장의 명령에 따라 돼 있네요. 이게 땡. 틀렸어요. 지방청장의 명령. 땡. 자,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자, 11조. 자, 11조에 사용기록 보관이에요. 그럼 우리가 11조 할 때는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11조. 사용기록의 보관. 11조. 장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장구. 자, 장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살수차, 분사기, 무기죠. 자, 그러면 전자충격기나 자, 전자방패 이거는 장구잖아요. 그죠? 전자충격기. 전자충격기, 전자방패죠. 자, 전자충격기 등은 장구에 들어가니까 자, 요걸 틀리게 만든 거예요. 자, 4번에 경찰관은 범인, 주치자, 정해창련자. 이것도 좀 9번도 좀 깊게 나온 문제입니다. 경찰관은 범인, 주치자, 정해창련자, 자살,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수갑,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속 국가경찰에게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자, 10번 갑니다. 동기부여 이론. 자, 10번에 동기부여. 자, 우리가 매슬로우는 잘 아는 거예요. 자, 1번에 매슬로우는 욕구 계층에 따라 존경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권한 위임, 존경의 욕구, 자, 존경의 욕구, 권한 위임, 딩동댕. 그 다음에 동기미생 이론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사기 진작을 위해 동기 요인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적성에 만든 직무에 배정하고 자, 책임감과 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된다. 뭐 특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동기미생이론은 자, 이제 불만 요인이 있고 자, 만족 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자, 만족 요인을 주는 게 있겠죠. 만족감을 높이는 거예요. 만족감. 그러면 자,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성에 만든 직무를 배정하고 책임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를 하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자, 3, 4번은 말이죠. 3, 4번. 자, 맥그리그의 X바이 이론이에요. X바이 이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한번 보세요. 자, 4번과 비교했을 때 자, X 이론과 Y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X 이론은 인간은 게으르다. 일하기 싫어해요. 그죠? 그런데 X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다. 자기가 스스로 한대요. 이거는 X 이론이 아니라 Y 이론에 대한 내용. 인간에 대한 성선설이죠. 신뢰. 자, 그래서 요거를 바꿨어요. 요거를. 자, 10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 다음에 맥그리거의 Y 이론에 따르면 상급자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왜? 알아서 잘하는데 상급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상급자의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을 줄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일선 경찰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된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4번은 Y론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자, 문제는 11번입니다. 11번. 예산 과정이에요. 예산 과정.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중평에서도 했었지만 자, 숫자로 한번 써보죠. 숫자.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자, 예산 요구서는 5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감사원 제출은 4월 10일, 그 다음에 이제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5월 31일, 그 다음에 리을에 예산 배정 요구서는 분기별로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성 지침은 3월 31일, 그 다음에 예산은 이제 예산안의 확정 그랬죠?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이 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9월 30일. 자, 그다음에 자, 11월 30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제출과 확정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여기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 이 숫자의 순서를 물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혹시나 이걸 순서를 물었을 때 같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까?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 숫자를 아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숫자를 배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으로 내는 거예요. 절차상으로. 그러면 여기서 기억이 예산 요구서죠. 예산 요구서. 예산 요구서. 예산 요구서. 니은이 결산 보고서 감사원 제출. 결산 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 제출하는 거죠. 지금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국회 제출. 그다음에 리을은 배정 요구서죠. 배정 요구서. 배정 요구서 제출. 그다음에 미음은 뭐죠? 예산 편성 지침이죠. 편성 지침. 편성 지침. 그다음에 비읍은 예산의 제출과 확정입니다. 확정.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매겨봐라.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집행결태까지의 내용이에요. 결산까지.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편성지침. 요게 1번. 지침을 제출했어요. 지침을 통보를 하면은 이 지침에 따라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겠죠. 예산 요구서. 그럼 예산 요구서가 제출될 거예요. 그래서 미음 기역.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 제출되고 확정이 되겠죠. 요게 3번. 3번. 그다음에 이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써야 되니까. 이제 돈을 받는 행위를 해야 되겠죠. 배정 요구서. 이거는 4번.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이 결산하도록 해야 되니까. 요게 5번. 디귿이 6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묻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제가 해보니까 시간상으로는 절차가 많이 중복되고 명확하지 않다. 이거는 날짜별로 묻는 것이 아니라 편성되는 과정으로 풀어야 돼. 아시겠죠? 과정. 과정의 순서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1번입니다. 편성지침이 3월 말이니까 1번. 그다음에 예산 요구서, 그다음에 제출 확정. 그다음에 돈 달라고 해야죠. 돈 받아서 썼으니까 결산 보고서, 감사원에 제출.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거.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12번은 경찰 통제죠. 경찰 통제. 경찰 통제. 경찰위원회 국민감사 청구. 이거는 민주적 통계장치다. 딩동댕.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행정심판은 사법통제다. 땡. 우리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잖아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니까 행정심판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행정소송과 당연히 구분돼야죠. 소송은 어떻게 돼요? 행정심판은 행정부 통제고, 행정소송은 사법부 통제가 되죠. 사법부 통제.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훈령권, 직무명령권 이런 것들은 내부 통제다. 4번 국회의원권, 입법권,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다. 결산권, 국정조사, 국정감사권은 사후통제다. 13번 일탈에 대한 가설입니다. 일탈. 가는 뭐예요? 가는 무엇입니까? 가는 경찰관에 있는 동료들의 음주, 유흥업소 업소들로부터 접대를 받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이게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썩어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구조 원인 가설입니다. 침묵의 규범이 나와요. 그다음에 나는 뭐예요? 했던 사람이 또 하더라. 이거는 개인적 결함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썩은 사과 가설이죠. 썩은 사과 가설. 그래서 구조 원인 띠게 기획. 다는 뭐냐? 주류 판매를 단속한 노래방업주가 단속한 노래방업주가 담당관 C에게 사건 범을 청탁한 뇌물 수수를 시도했다. 시민들이 경찰을 썩게 만든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예요? 다는
자, 다는 자, 전체 사회가 죠. 자, 그래서 디귿, 기역, 리을.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우리가 동행에서 했던 거예요. 경범죄 처벌법. 자,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자, 제가 요거는 이제 1번, 자, 동행에서 한번 내봤던 문제인데요. 범칙자란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경범죄가 10만 원짜리가 있고요. 20만 원짜리가 있고요. 60만 원짜리가 있어요. 자, 이게 1호, 2호, 3호입니다. 그러면 범칙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 1호와 2호를 위반한 겁니다. 자, 요게 범칙자가 되는 거예요. 자, 범칙자. 그러면 요것을 위반한 사람이 위반한 것이 범칙행위죠. 범칙행위. 자, 범칙행위. 자,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범칙자니까. 그러면 3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3호는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2호까지. 1호부터 2호까지.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야,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자, 1항 각후부터 3항까지다. 1항, 2항, 3항인데 1항과 2항, 1항과 2항을 위반한 것이 범칙행위. 3항은 아니고 그래서 3항이 아니라 2항입니다. 2항. 자, 그래서 문제 좀 치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자, 도와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 자, 피해자는 행위, 구류, 그 다음에 상습, 18세면 사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 추수란 얼마죠? 60만 원. 자, 15번 가겠습니다. 성폭법이다. 그죠? 성폭법. 자, 성폭법. 자, 1번은 맞습니다. 좀 기문이 긴데. 그러면 2번을 보세요. 2번은 촬영 녹화다. 그죠? 촬영 보존해야 된다. 모든 돼 있네요. 자, 성폭법에는 19세 미만 장애가 있는 거죠. 장애. 자, 장애인 사람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을 촬영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땡. 자, 3번은 우리가 예상했던 문제죠. 전담 사법경찰관을 하여금. 그러면 전담 사법경찰관이 누구를 조사해요? 피의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피해자. 자,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번. 땡. 자, 4번. 자,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편안한 상태로 진술한 상경을 조성해야 된다. 조사 횟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최소한. 1회에 그쳐야 된다가 아니고, 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자, 16번. 북한 이탈 주민. 자, 북한 이탈 주민. 북한 이탈 주민. 자, 기억 많이 나왔어요. 자, 북한의 주민이란 북한의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들은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죠. 취득한 땡. 자, 니은. 자, 니은은 세대 단위로 할 수 있다.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 자, 우리가 이제 청착지원실의 보호기간. 우리가 동행할 때 제가 확정을 해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보호기간이 자, 청착지원실은 1년. 그 다음에 거주지 보호가 5년. 맞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동행해서 우리가 확정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리얼. 자, 열해 보시면 이제 국내 입국 후 몇 년이에요? 입국 후 3년이 지나. 입국 후 3년이 지나. 이건 개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근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숫자가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숫자. 그죠? 3년이고요. 10년입니다. 근데 요거를 1년으로 했죠. 1년. 자, 1년은 개정 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자, 옳은 것. 자, 옳은 것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은 음주 판례인데요. 운전 판례. 음주 판례.
자, 1번이 틀렸는데요. 1번은 제가 판례본을 찾아보니까 2018도, 자, 2018도 11378 판례입니다. 378. 그러면, 자, 음주운전 1회 전력이 있는 자가, 1회 전력이 있어요. 한 달 내에 2번을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정이 된 경우만 되느냐. 그죠?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 판결로, 자, 선고를 받았다든가. 자, 요 판례의 핵심은, 자, 이 사람이 한 번을 했는데, 그죠? 한 번 했는데, 한 달 내에 2번 연속 걸린 거죠? 자, 2회에 걸쳐. 한 달 내에 2회에 걸쳤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적발된 상태죠? 한 번 한 상태에서 지금 적발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2번으로 볼 거냐, 3번으로 볼 거냐, 이건데.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내용을 더하기를 할 거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형의 선고. 자, 여기서 이제 판례 내용은 형의 선고를 받았다든가. 그죠? 자, 선고. 자, 그 다음에 유죄 판결이 확정. 유죄 확정. 자, 요정이 확정이 된 경우만 되느냐. 자, 그러면, 자, 요걸로 형의 선고나 확정된 경우에 하나느냐라는 건데, 판례 요지는 이것에 한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옛날에 음주운전 했었는데 지금 2번, 3번 연속했다면, 그죠? 자, 확정이 아직 안 됐지만 이것도 2회, 3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자, 2번은 경찰 공무원이 술한 취한 상태와 판단을 만한 상당한 사람이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에 의한 측정 사전 단계, 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자,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면 음주 감지기에 의한 실험을 거부한 행위도 자, 뭐가 돼요? 자, 측정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3번. 주치운전자에게 경찰관의 권한 행사에 법률상의 경찰관의 재량이 맡겨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는 경우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치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고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자,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사고를 일으켰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찰관의 직무 의무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자, 과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 자, 4번에 음주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를 필요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 혈액 채취에 의한 유효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행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요 판례가 좀 어려웠어요. 자, 18번. 자, 재난은 제가 나올 것으로 보긴 했는데, 그죠? 재난. 적절한 걸 물었네요. 자, 1번. 그러면 재난은 뭐로 나눠져요? 자연재난. 이거는 나온 적 있어요. 자연재난과, 자, 사회재난으로 나눠집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자, 그래서 자연재난, 인적재난, 땡. 자, 그 다음에 재난관리다, 그죠? 재난관리. 자, 재난관리는 예방. 자, 예방 단계, 대비 단계, 자, 대응 단계, 자, 대응 단계, 복구 단계를 말해요. 자, 이게 재난의 관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자, 평가라는 게 나왔죠? 평가 땡. 평가는 예방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평가. 자, 평가는 예방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자, 중앙재난대책본부다. 그죠? 중앙재난대책본부. 이번에 뭐 텔레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재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이유가 자, 매일같이 텔레비에서 뭐 중앙재난대책본부 나오니까. 그러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 이거는 어디에 있냐? 자, 어디에 있느냐? 자, 이거는 자, 행안부에 둡니다. 행안부.
자, 행안부에 둬요. 행안부에 둡니다. 행정안전부. 자, 그래서 국무조정실 돼 있네요. 땡. 자, 19번 갑니다. 19번에 범죄인도. 자, 범죄인도. 자, 기획. 자, 기획은 제6조. 자,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 장기 1년. 그러면 자, 요게 쌍방가벌성이고 최소한의 중요성의 원칙을 모두 담고 있다. 맞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인도 조약의 책을 짜는 경우에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범죄인의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 자, 이것이 뭐죠?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딩동댕. 자, 띠금. 자,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 대상이 아니다. 이게 자국민 불인도입니다. 그러면 자국민 불인도는 절대적 인도 거절이에요? 임의적 인도 거절이에요? 자, 우리는 절대적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국민 불인도는 임의적이죠? 임의적 인도 거절입니다. 임의적 인도 거절. 절대적이다 됐네요. 땡. 우리가 절대적을 많이 기억하고 있죠. 시효가 완성이 됐다. 인도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확정이 됐다. 이유가 없다.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자, 리얼은 인도 범죄가 정치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을 인도해 안 된다. 이걸 이제 정치범 불인도라고 합니다. 정치범 불인도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단, 가해 조항이 있었죠. 국가 원수를 암살 이런 것들은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 다시 말하면 인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한 개가 틀렸고 세 개가 맞습니다. 자, 20번에 집시법이 나왔네요. 집시법. 자, 집시법. 자, 1번은 간단한 내용이죠. 1번은 집행심의 주체는 검토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바로 위 상급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10일이죠. 10일. 자, 7일 됐네요. 땡. 자, 2번. 집행심의 검토의 신청을 받은 관서장은 이거 아마 처음 보시는 지문일 거예요. 관서장은 자, 입사 시간에 검토 통보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 제출을 명해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이의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주체자가 그죠? 주체자가 자, 상급 자, 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의 신청을 받은 주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은 상급 기관의 장. 다시 말하면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경찰관장은 통고 처분한 경찰관서장. 자, 통고. 자, 금지 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 알려주는 내용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의신청을 받은 요 기간이 얘한테 알려주는 것은 뭐냐? 24시간이냐? 즉시입니다. 즉시. 자, 즉시 알려줘라.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자, 집시법 시행령 제8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간 거예요. 8조. 자, 3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3번은 자, 이거는 철회 신고다. 그죠? 철회 신고네요. 자, 철회 신고는 몇 시간 전까지예요? 철회 신고는 몇 시간 전? 집회 개최 24시간 전까지죠. 24시간 전. 자, 12시간 돼 있네요. 자, 단순 숫자 바꿨네요. 자, 그래서 3번. 땡. 자, 4번은 관할 관서장은 집회 시위의 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3번 이상 자진해산 것을 명령. 자, 이거는 해산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고 그 이외에도 해산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17번 하고요. 자, 17번하고, 그 다음에 10번 정도는 이제 좀 꼼꼼하게 봤으면 풀 수 있는 내용이었고, 아마 11번 정도, 11번하고, 자, 17번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자, 전체적으로 지문 수가 길고, 자, 요즘에 또 시행령까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대비를 조금은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